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오늘은 잘 읽은 언어들 이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늦가을 장마일까요? 네, 그제부터 비가 꽤 많이 많은 왔네요. 비가 네, 내렸어요. 네, 이제 겨울이 또 이 비가 끝나고 나서 성큼 네. 다가오는 것 같고. 날씨는 음, 따뜻한데 수능을 안 봐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항상 수능 때가 되면 많이 추워졌어요. 네, 네. 그런데 예, 자,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동네 책방들 뭐 특별한 행사 기획 중이시라고요? 네. 아마 공고는 이미 나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제1회 전주 동네 책방 문학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문학상. 네, 동네 책방 문학상. 네, 네. 네, 뭐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주 책방들과 독자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뭔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획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저기 카프카 서점의 지기의 아이디어로 문학상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주변에 글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자기만의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욕구도 큰데 이걸 통해서 또 책자로 나오기까지 하면 더없이 좋고 좀 부담 없이 글을 좀 투고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문학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이런 게 아니고 독자들이 예, 글을 글을 쓰셔서 쓰셔서 저희가 네, 심사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정 자격 조건이 누구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으시고 전주 시민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저기 소소하지만 또 상품도 있고 상금도 있으니까 네, 많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네,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네,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군요? 12월 네, 지금 10일까지이고요. 네. 내년 1월 1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12월 10일까지면 얼마 안 시간이 남았.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어요. 이제 네, 이 글을 쓰셨던 분들이 음, 좀 쓰셔도 되고 쓰셨던 글을 좀 다듬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게 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음, 시나 소설, 수필, 사진 에세이까지 분야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음, 저희가 이렇게 양을 막 많이 이렇게 방대한 뭐 장편 소설 이런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시 한 편 써서 한번 내보내 볼까? 음, 아니면 기존에 내가 썼던 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해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 에세이 같은 거 도전해 보셔도 될 것 네, 같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1회 전북 동네 책방 문학상 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책 이야기 해봐야죠.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의 천천히 재생이라는 책인데요.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도대체 여기저기서 도시 재생 하는데 좀 궁금했고 음, 저희 동네 이야기가 이 전주의 이야기도 있고 완주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에 대한 책들은 뭐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책. 일단은 저는 천천히 재생이란 제목도 끌렸고 요즘 막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막 뭐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작가가 정의 내리는 도시 재생이라는 의미가 삶을 되살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더 관심이 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을 그럼 되살릴 수 있을까? 여기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걸 본 거죠. 예. 음, 저자는 이제 도시는 개발이 아니라 재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이 책에 네.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 과정, 저희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우면 그만큼 개발에 이렇게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은 이제 개발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사실 재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교수님도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재생이라는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흔히 도시 침술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어떤 도시를 없애고 막 새 거를 막 짓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오래되고 뭔가 아픈 도시에 침을 놓듯이 그들의 삶을 좀 되살리는 걸 진짜 재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말도 도시 재생이라고 하지 말고 삶터 되살림이라고 하면 어떨까? 음, 그런 얘기를 머릿말에 쓰셨어요. 삶터 네. 되살림. 그 도시는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다. 그러니까 네. 병들어 있는 도시를 를 고치는 작업이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재생을 하는데 천천히 해라. 네. 네.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빠르게 건물만 뭔가 몇 개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건물이 여기서는 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먼저 일자리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고 먼저 돌봐야 될 게 새로운 뭔가를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먼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를 갖다 붙여 놓고 뭔가를 기획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도시 재생이지 원주민은 떠나게 되고 또 음. 집값은 올라서 괜히 뭐 외지인만 거기서 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사례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오래된 곳이 변화하기는 엄청 힘든 거고 또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뭔가를 조화를 이루면서 이 마을을 살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음. 그거를 너무 빨리 하고 포기하고 그냥 또 떠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천천히 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드러내 네. 보이려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그렇죠. 집중하는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재생에서 자리의 핵심은 천천히다. 네. 네. 도시재생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인 것 네.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작가님이 2004년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그때 한창 일본에서 롯본기 힐스라는 그 막 거대한 건물과 그 동네가 떠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비춰지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고 막 박수도 치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한 서점에서 도시 재생이 도시를 파괴한다라는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지? 이제 이분이 도시 전공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재생 바람이 불었고 그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런 책 제목을 보니까 이제 호기심에 사서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어떤 공간이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면 그곳은 채워질지언정 또 다른 어딘가는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가서 더욱 쇠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음. 이제 지적하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다른 도시의 모습에서 다른 곳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당시에 갔던 일본인 교수님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얘기를 엄청나게 나눴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롯본길스가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그만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진정한 도시 재생은 여기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연구했고 이제 그때 많은 걸 깨달아서 음. 이제 재생이라는 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주목하게 됐던 일본 도시의 사례 네. 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까? 솔직히 이제 전주만 해도 여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 말고도 정말 전주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책방이 한 군데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심 아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도심이라 해야 그런 곳도 있고 또는 진짜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시골 마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지방 부흥 협력 대원이라는 말로 젊은 사람들을 보내요. 연봉을 네. 4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거 음. 보면 뭐지?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연봉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라. 음. 농민들과 연합해서 뭔가 농업 법인을 만들어라. 또는 어떤 일을 할지 구상해서 물론 다 이제 기획을 하고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 비용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그걸 만약에 실험하는 기간이 3년이었던 거죠. 근데 네. 3년 이후에 정착한 비율이 이제 꽤 되고 음. 지금도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뭔가 뭐 건물이 지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음. 근데 정말 그 마을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장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찾은 거죠, 스스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었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남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해주고 그 지역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배치를 해서 음. 정부가 이제 월급을 주는 형태도 있었어요. 네. 서울시도 좀 비슷한 프로젝트를 음. 진행을 했던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자, 그런데 이 책에 또 우리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이야기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군산도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군산을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뭔가 젊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고 있고요.
전주도 지금 보면은 이제 문화 재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함께 그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노송동 쪽에 요새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연합해서 뭔가 문화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주인공이 돼 가지고 어 연극을 하고 막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을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괜찮다. 그리고 전주가 이제 물론 여기저기 뭐 한옥마을부터 해서 예술 서학동 이런 예술 마을 있고 여기저기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뭐 그 마을마다의 특징대로 재미있는 걸 찾아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이동 없이도 네. 각자 좋은 동네의 모습으로 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농촌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분명하게 네, 존재하는데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좀 지역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네, 좀 네.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활용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오히려 더욱더 경쟁적이고 더욱더 네. 자본주의의 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하는 장소로 지역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쵸. 왜냐면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선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음, 왜냐면 뭐 땅을 사도 훨씬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지난해 가서 보면 지난해 고향인 친구가 가서 이제 카페를 하면서 관광 터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역민은 아니지만 순천에 또 하면은 핫한 방랑살롱이라고 또 거기는 순천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지만 내려가서 근데 이분들이 다행인 거는 원주민들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마을에 활력을 집어넣고 있어서 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고 일단 음, 보기에는 그럼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좀 멘토링 해가지고 이제 나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잘하면 제 생각에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느낌은 좀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이 무언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네. 살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런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져드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덕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책에 완주 덕후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어떤 덕후들이에요? 요새 완주 사람들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완주하면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 정도 생각을 하는데 완주에 로컬햄이 굉장히 강한 마을이 좀 생겼고 특히 고산 지역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산. 이주를 네.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또 거기에서 좀 특별한 학교 공동체가 생기면서 거기 계신 분들의 자부심.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진짜 이건 재생이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데 음, 오히려 전주에 계신 분들이 나도 아이들 데리고 고산으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시골이라서 뭔가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오래오래 가는 그런 마을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책방 출연자이시기도 한 그 이재규 교수도 최근에 맞습니다. 고산으로 그러네요. 이주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좋던데요. 맨날 네. 강가에 가서 이렇게 씨를 읊으시고. 네. 이 고산이 그만큼 많은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그 편히. 예, 공동체 그럴 것 같아요.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전주 뭐 군산, 완주 사례 뭐 그밖에 또 주목할 만한 사례 언급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공주를 다녀왔는데요. 네. 우리 공주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보통 공주하면은 막 유적지 그냥 부여 공주 그 그렇네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공주의 원도심에 마을을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재민천이라는 아주 작은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몇몇 분들이 마을 스테이를 만들려고 그 마을에 와서 놀다가 그냥 자고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랑 책방, 공방,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책방을 보러 갔다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 책방 하시는 젊은 부부가 공주에서 이제 아이도 낳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렴하게 2층 집을 샀다고 하면서 너무 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이런 행복이 공주에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그냥 공동 커뮤니티 하나를 놓고서 토론도 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이냐 하고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학원을 안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좋은 또 재생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사례들이 책 속에는 네, 좀 들어 있을 것 천안 같아요. 뭐 요 강원도 사례도 있고요. 음. 일본에도 제가 지금 뭐 자세한 도시들은 소개를 못했지만 일본 사례나 우리나라 지역의 각 다양한 곳곳을 가신 곳은 짧게 다 소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 재생의 핵심이랄까요? 뭐 좀 음, 어떤 이 걸까요? 정석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음. 이거는 일본의 한 마을 재생 직원이 한 말인데 결국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을 그곳에 심어 놓으려면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공간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고산에 뭐가 어리번쩍해서 간 것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고 싶고 외롭지 않게 내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고 뭔가를 할 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산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네. 거기가 특별히 풍광이 뛰어나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주목을 받는 건 아니고 네. 그건 그 고산 사람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게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네. 힘이다. 네. 그 도시도 사람을 담는다. 뭐 이런 지적이 또 네. 책에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말 네. 그대로 건강해야 도시도 내가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도시도 건강한 건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재생이면서도 자생이다. 어떤 것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것인데 그거는 행복감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복되는 얘기지만 도시가 건강하려면 이 도시에서 내가 살면서 불필요한 게 없고 불편한 게 없을 때 뭔가 막 뭐 부를 이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송천동에 사시는데 되게 만족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천변에서 일단 운동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다 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건지산도 네.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어디 서울의 강남을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맘 편히 사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앞서 이제 우리가 도시는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하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 병든 도시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 도시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담는다 이런 이야기로 하셨는데 결국 도시 재생 내 몸을 살려내는 네, 맞습니다. 재생이잖아요. 네, 네. 그런 내 몸을 살려내는 재생담도 좀 소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 몸을 살리는 재생담이요. 네. 내 몸을 살리는 이게 어떤 좋은 도시에 갔는데 자기랑 안 맞는 곳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한옥마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옥마을에 와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 자기하고 잘 맞는 데를 잘 찾아야 되고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명암을 도시가 이렇게 이제 되게 핫하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명암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좀 여기에서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핫하고 여기 가면 뭔가 로컬 막 크리에이터가 있고 핫한 도시다라고 봤을 때 상처를 또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시마다 자기하고 이게 딱 컨셉이 맞는 집도 그렇잖아요. 네. 그걸 잘 찾아서 건강한 그 재생의 현장에 가서 꼭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 언급했던 도시 사례들이 재생담이에요. 네, 네. 그런 도시들을 재생하는 도시 재생 책 오늘 읽어봤는데 이지선 작가가 꿈꾸는 우리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좀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전주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게 하고 싶은데 아니 전주는 다시는 안 올 거야 라든지 별로 그냥 딱 볼 게 없어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또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 여기에서 말했겠지만 어떤 공간이 주는 막 기쁜 이런 막 감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 그냥 전주 사람한테 받았던 친절이나 따스함 위로 때문에 아 거기 한번 다시 가고 싶어라는 얘기를 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방을 하면서 좀 책임감을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고 그 마음으로 전주에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의 천천히 재생 오늘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강조합니다. 재생의 핵심은 사람이다. 오직 사람뿐이다. 지방에서 더 행복한 일자리와 삶자리를 너끈히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바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책에서 나온 문장을 소개합니다. 네, 용정동 책방 잘 읽은 어른들 이지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답지 않은 많은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그쳤네요. 이 비가 그치면 겨울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원경의 이 비가 그치면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